오늘은 남녀의 차이에 대한 이해? 예, 남녀의 차이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예. 오늘은 내 구조의 차이에 따른 남녀의 차이 이해라는 주제로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인간의 뇌 사진이죠? 뇌 사진이죠? 예. 이게 남녀의 이게 제가 오늘 얘기를 해드릴 게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죠, 뇌죠, 그죠. 제가 설명해드릴 부분이 이거라서 그래요. 인간은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남녀가 차이가 나가지고 남녀 커뮤니케이션 문제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다른 미국이나 한국이나 별로 차이가 없어요. 남녀가 차이 나고 남녀끼리 너무 생각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는 커뮤니케이션 술에 문제가 생기는 건요.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다 똑같아요. 남녀가 다르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이셔야 되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남녀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 남녀의 생각이 왜 이렇게 어디서부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에 대해서 예일대학교 세이비츠 교수가 연구를 했는데요. 이거 실제로 연구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알아요. 예일대학교에 있는 세이비츠 교수가 이게 연구를 했는데 이 MRI를 찍어보니까 이 남녀 사이에 이제 즉 뇌가 이렇게 있잖아요. 뇌가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좌뇌부 이제 우뇌가 있잖아요. 이제 좌뇌 우뇌가 있는데 이 좌뇌 우뇌를 연결시키는 이 중간에 있는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있죠. 제가 이 화면에 띄워드린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 있죠. 이게 바로 뇌량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뇌량. 그러니까 좌뇌와 우뇌를 갖다가 연결시켜주는 그 다리를 갖다가 뇌량이라고 합니다. 뇌량이라고 하는데 이 뇌량의 차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일대학교 세이비츠 그 교수팀은 남녀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술에 문제가 생기는 거는 이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이 뇌량의 크기의 차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뇌량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좌뇌와 우뇌를 연결시켜가지고 서로 간에 이게 데이터를 좌뇌 우뇌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일을 시켜주는데 사실 그 남자의 뇌량의 크기는요 어떤 거에 비유를 하냐면 전깃줄에 비유를 해요. 전깃줄. 그러니까 전깃줄이 되게 가늘다라 해가지고 지리릭 한번 전류가 갔다가 한번 지리릭 하고 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즉 좌뇌와 우뇌를 갖다가 골고루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남자들은. 근데 비해서 여자들은 뇌량의 크기가 해저 케이블에 가깝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남자들의 뇌량의 크기보다 훨씬 더 두껍고 큰 거죠. 그래서 좌뇌와 우뇌를 갖다가 자유자재로 사용을 하는 게 여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사실 멀티태스킹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 일을 갖다가 한꺼번에 하는 일에 사실은 능숙하지 못해요. 대부분 남자들은 어떤 거에 몰입을 하는 부분에 되게 더 좋아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예를 들면 게임 같은 거 있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차이를 한번 느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예전부터 게임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남자들이 많이 하는 분야죠. 그죠? 남자들이 많이 하고요. 여자들은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여자들은 게임을 하더라도 좀 달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게임을 하더라도 남자들은 열심히 예를 들어서 무슨 게임을 한다. 엘모 게임을 한다고 쳐봐요. 엘모 게임을 한다고 쳐도 남자들은 무조건 몬스터 잡는 거에 열심히 하고 사람들과 경쟁을 해서 뛰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반면에 여자들은 그것보다도 사람들과 대화를
다른데 좀 더 그 중점을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게임을 해도 즐기는 포인트가 다르다라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는 남자들은 거의 게임은 여태까지 남자들의 전유물에 가까운 정도로, 예, 뭐,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남자들은 이렇게 멀티태스킹에 약하다. 무엇인가를 좀 받아들이고 느끼는 데보다는 어떤 걸 갖다가 열심히 경쟁하고 뭔가를 집중해서 이끌어 나가는데 좀 집중되어 있다라고 이 세이비츠 교수팀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예. 그래서 남자들은 약간 개인적인 플레이를 잘하잖아. 예. 자,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그래서 남자들은 언제나 이렇게 논리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 반면에 논리적이고 상대방에게 어떤 그 감성적으로 접근하는데 그래서 약한 거다. 그리고 여자는 감성과 논리를 자유자재로 쓰고 멀티태스킹을 하고 그런데 능숙하다.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이 연구 결과입니다. 예. 자, 아무튼 그런 결과고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그래서 이 세이비츠 교수팀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그 여자들의 행동을 갖다가 설명을 하는데 이게 여자들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뭔가 논리적으로 되게 설명하기 힘들다.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 여자들은 지속적으로 바뀌는 이 감정에 의해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날에는 우리를 되게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아도 갑자기 다음 날에는 우리의 전화를 받지 않는 일이 발생하는 게 바로 이런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그 행동이나 그 감정에 따라서 바로바로 그 행동이 바뀌기 때문에 여자들은 이 두뇌의 좌우 방구가 계속 서로 계속 활동을 하기 때문에 감성적이기도 하고 뭐 논리적이기도 하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설명을 합니다. 예. 자,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고, 예. 아무튼 남녀 차이는 이런 거에 대해서 딱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제가 뭘 설명을 해드리고 싶냐면, 여자들이, 예, 여자들은 좀 감정적인 동물이다라고 그 판단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자들이 나쁜 남자들에게 넘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좀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여자들은 나쁜 남자에게 잘 넘어가는 걸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 자, 여자들에게 저는 사실 이제 수년간 이제 착한 남자로 살아왔고 또 긴 시간 동안 제가 작업남의 시간을 거쳐서 뭐 오랜 시간 또 이렇게 코치 생활도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좀 깨달았는데 여자들도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절대 나쁜 남자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실제로 그렇게 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을 설명도 못 하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게 왜 그 남자가 좋아? 라고 물어보면요. 그 사람들은, 그 여자들은요, 그 여자들, 또는 그 남자들이죠. 예, 남자들은 자신을 힘들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를 할 수 없었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죠? 논리보다 뭔가 좀 더 뭔가 강력한 존재가 바로 본능이라는 거죠. 예. 저 나쁜 남자냐고요? 저는 뭐, 그 착한 남자, 나쁜 남자를 갖다가 구별할 필요는 없죠, 사실. 음. 저는 착한 남자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착한 남자, 나쁜 남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착한 남자, 나쁜 남자 이걸 갖다 구별하는 게 문제예요. 예, 그죠? 구별하는 게 문제야. 그러니까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인간이 어떤 사람의 어떤 행동을 갖다가 선악으로 나누는 건요. 사실은 이거는 인간의 이기심의 작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사실, 예. 인간의 이기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을 갖다가 나쁘게 평가를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장관리를 해. 그러면 어장관리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그죠? 어장관리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어장관리를 당하는 사람이겠죠. 그죠? 연애를 못하고 나는 되게 어장관리를 당하는 입장이 큰 사람들은, 아, 어장관리는 나빠. 그 어장관리 하면 나 힘들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예.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거지. 사실 성과학이 중요해요. 성과학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제가 선으로 생각하세요? 악으로 생각하세요? 사실, 선악이라는 걸 나누기가 힘들어요. 예. 여러분들이 성낙을 나누는 거는 인간의 이기심이 나누는 겁니다. 이기심이 나누죠. 아, 넌 되게 나빠. 왜 나쁜 거죠? 내 맘대로 안 되거든. 그죠? 그래서 나쁜 남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얘기해드리지만, 아이고, 왜 상대방이 나쁜 남자라고 왜 하는 거예요? 나쁜 남자라고 왜 얘기하는 거야? 나쁜 남자라고 얘기하는 건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 그죠?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 내 마음대로 막 움직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게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나쁜 남자가 진짜 나쁜 남자가 아니에요. 예. 응? 그러니까 나쁜 남자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남자를 갖다가 나쁜 남자라고 하는 거야. 예. 그래서 이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남자를 갖다 포기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반대가 뭐예요? 착한 남자죠.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반대가 착한 남자죠. 나쁜 남자와 정반대되는 얘기가 착한 남자인데, 착한 남자는 그렇다면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요리가 되는 남자를 착한 남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선악을 나누는 게 아니라 나쁜 남자라는 건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남자고, 착한 남자들은 내 마음대로 되는 남자들을 착한 남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죠. 근데 내가 내 마음대로 잘 듣고 내 말 잘 듣는 남자가 좋아요, 싫어요? 별로 감정적으로 끌리지가 않죠. 예. 이건 제가 얘기했지만 어머니 밥상에서도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예. 아무튼 제가 이 뇌량의 크기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한 거지, 거기에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도 뇌과학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지, 그게 전부가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예. 자꾸 소피아님은 자꾸 착한 남자, 나쁜 남자 얘기하시는데, 도대체 이거는 말이 안 통하세요. 이거는 착한 남자, 나쁜 남자를 갖다 굳이 구별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예. 아무튼, 그거는 다 되셨고, 예, 다 되신 것 같고, 음, 그렇다면은 왜 우리가 착한 남자들에게 넘어가는지, 예, 한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예.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러니까 이건 착한 남자 아니라 착한 남자뿐만 아니라 착한 사람, 그죠? 왜 우리가 착한 사람으로 자라났는가, 그죠? 우리는 상대방에게 항상 잘해주고 항상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강하느냐? 이게 사실은 여자분들보다도 남자분들이 이런 성향이 훨씬 강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사회에서는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키냐면 항상 말 잘 듣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리고 항상 상대방에게 뭔가를 사주라고, 잘 보여야 돼 라고 얘기하면 밥을 사준다던가 꽃을 사준다던가 선물을 사준다던가 그래야 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되고,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하면 안 되고, 응? 아부하고 착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죠.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들이 사는 사회에서는 그렇게 맨날 그런 식으로 학습을 시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교육을 갖다가 몇십 년 동안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사실은 남자와 여자친구 관계, 인간관계에서 그렇게 해야지 성공을 한다고 믿고 있어요. 예, 사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맞춰줘야 되고 항상 그 사람의 심기에 거슬리면 안 된다라는 아주 강력한 패러다임이 작용을 하죠. 그죠? 아주 강력한 패러다임이 작용을 해서 여러분들을 아주 꼼짝도 못하는 사람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예. 음. 자,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드렸다시피
동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어떤 속한 무리가 있는데, 제가 이 동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동물은 자기가 어떤 속한 무리가 있는데, 이 무리가 다음 세대에 넓게 퍼져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혹시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인 유전자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마 한 번씩은 들어보셨던 적이 있을 거예요. 이거 되게 책이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된 책인데 이런 거예요. 유전자는 그냥 복제하는 존재, 아무런 의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게 이 책의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먹고 생존하고 짝짓기를 통해서 번식을 하고, 그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생명체도, 심지어 지금 우리가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의 인간도 일종의 생존 기계에 불과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리처드 돈키스가 엄청나게 질타를 받아요. 그때 당시. 지금도 욕을 많이 먹고 있기도 하고요. 예. 즉, 유전자라고, 우리들은 일단 이 유전자를 복제하게 만들기 위한 맹목적인 프로그래밍화된 생존 기계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리처드 돈키스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먹잇감을 발견을 했을 때 이걸 혼자 먹어치워야 될까? 아니면은 동료와 나눠 먹어야 될까? 이런 걸 고민을 한다는 거죠. 예. 자, 아무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 내가 먹잇감을 발견했을 때 혼자 먹어치워야 될까? 아니면은 동료들과 나눠 먹어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인간의 가치로는 이기적이라 비난을 하고 후자를 그러니까 즉 혼자 먹어치우는 거는 이기적이고 사람들과 나눠 먹는 거는 이타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바로 제가 얘기했던 이기주의와 이타주의의 얘기인데, 유전자 관점에서는 무조건 이기적인 행위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예. 다만 이건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되는 동전의 양면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원이 되게 풍부한 환경에서는요, 먹잇감을 발견했을 때 지체하지 않고 혼자 먹어치우는 게 이기적인 행동에 유리한 거죠. 예. 혼자 이게 이기적인 행동에 유리한 거죠. 하지만 먹잇감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다른 개체들과 나누어 먹는 게 이타적인 행동이 훗날 내가 굶주릴 때 동료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다라는 이 복제 가능성을 높이는 이로운 행동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서로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예. 아무튼 결과값이 어떻게 됐든 유전자 복제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방식이 다른 조건들과 맞물려서 때로는 극단적으로 이기적이고 비정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예. 때로는 말할 수 없이 이타적이고 상냥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근데 이게 유전자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을 복제하는데 이게 유리한 조건이면은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 자, 이때 이런 주장이 이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다라는 이유로 지금도 공격을 받고 있는데요. 그냥 우리는 이게 이런 게 있다라는 것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 인간을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생각인데, 사실 근데 이런 거예요. 사실 인간의 존엄성을 갖다가 해친다라는 이유로 지금도 공격을 받고 있죠. 하지만 이게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이게 중세시대에 지동설을 주장한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이가 받았던 비난도 이거랑 되게 똑같아요. 그때 당시에 어때요? 지구가 이것도 그렇잖아요.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대. 응?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기분이 나쁜 거야. 예, 그때 당시에는 어때요? 그때 당시에는 되게 기독교적인 사관이 강했던 고대 중세 유럽 사회는요, 기독교적인 사관이 굉장히 강했던 그런 시대여가지고 우리 인간이 중심이고 태양이 도는 게 기독교적인 사관이었거든요. 그때 당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이게 팩트든 아니든 간에
그냥 기분이 나쁜 거야. 예. 태양이 돌고, 우리 지구가 태양이 돌고 있는 게 기분이 나쁜 거야. 그냥. 예. 그래서 팩트를 받아들이기 싫어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어떤 것을 도덕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사건 자체를 갖다가 인정하는 자세가 이 과학을 발전시키고 있는 거고 인류를 개선시키고 있는 건데 그때 당시에서는 지동설이 팩트든 아니든 간에 기분이 나쁘고요. 걔네들을 다 화양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기독교적인 자기네들의 어떤 도덕적인 것과 종교적인 관점에 어긋난다라는 이유로 말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세상이 변하는 건 하나도 없으니까요. 예. 아무튼 우리가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 뭐 이게 좋다 안 좋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번 생각해 보는 문제라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제가 잠깐 시간이 남으니까 계속 강의를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다시피 그러니까 동물이라는 개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라는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긴 하지만, 동물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해봐야 연애라는 문제가 좀 쉽게 풀려요. 여러분들이 나는 인간이고 되게 문명사회를 살고 있고 되게 논리적인 사람인데, 나는 되게 학벌도 높고, 뭐 학식도 뛰어난데, 이걸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요, 여러분들의 연애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안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똑똑하다고 해서 연애 문제가 잘 풀리는 게 아니거든요. 연애라는 건 어떻게 보면 되게 본능적인 차원의 문제고, 이 본능적인 차원을 연구를 하려면 이 동물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동물들은 어떤 방식으로 짝짓기를 하는지 이런 걸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얘기했지만 이 동물들이 어떤 식으로 짝짓기를 합니까? 내가 1세대야. 동물의 목적은 뭐가 없어요. 동물의 목적은 생존을 하고, 첫 번째가 생존이고, 두 번째 번식이에요. 예, 번식을 한다라는 건 생존한 개체들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가치로 나뉘는데, 어차피 번식을 한다는 건 생존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생존 가치는 사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뭐,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진짜 우리가 뭘 더 잘 먹냐, 못 먹냐의 차이지, 사실은 생존하는 게 어려워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 우리가 지금 6, 70년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그거 잘 아시죠? 어쨌든 간에 일단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생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고 번식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대부분의 이제 동물들은 이제 생존을 한 개체들이 이제 번식을 하는데 생존한 개체들 중에서도 이 환경에서 가장 잘 적응한 종이 그 다음 제너레이션에 많은 유전자를 퍼뜨려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모기야. 근데 모기로 태어났어. 근데 모기가 살충제 어떤 에프킬라라는 살충제를 개발해가지고 인간들이 모기를 박멸했단 말이야. 근데 그 살충제의 더 내성이 강한 그 환경에서 적응한 그 유전자를 많이 퍼뜨려야지 모기가 멸종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죠? 여러분들 뭐 딴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되게 단순해요. 그래서 이렇게 유전자를 갖다 많이 퍼뜨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암컷과 수컷으로 나누게 되는데 수컷들은 수컷 유전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자기가 많은 유전자를 퍼뜨리는 게 자기의 유전자적인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환경에 잘 적응하고 경쟁에서 살아남고 그 유전자를 갖다가 많이 퍼뜨리는 게 수컷들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도 설명해 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남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남자들이 어떤 본능을 가지고 있냐면 저는 남중남고를 나왔어요. 예. 남중남고를 나왔는데 제가 중학교 때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학교 때 딱 들어가면요. 제가 이 교실을 딱 들어갈 때부터 내 서열을 알 수가 있어요.
남자들은.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한 14위 정도, 30명 중에 한 14위 정도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제 몸으로 딱 느껴요. 느껴요. 뭐, 그래서 서열을, 그 중학교 때는 사실 서열을 갖다가 나눌 때 이거거든. 주먹 센 사람이 우두머리 역할을 해요. 예. 그래가지고, 아, 여러분들 남중 나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중학교 때는요, 진짜 맨날 쉬는 시간마다 싸우고요. 점심 시간마다 싸우고 맨날 예, 맨날 싸워, 맨날. 예. 맨날 이거예요, 이거. 이거 해가지고 이거 짝 먹는 애가 우두머리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이 남자들은요, 기본적으로 잘 보세요. 남자들은 3명만 모이면 거기에서 서열을 나눠요. 그죠? 서열을 나눠. 이건 남자, 수컷 유전자의 그냥 기본적인 그런, 예, 유전자적인 성격이에요. 서열을 나눠. 그리고 나서 남자들이 그러니까 자기도 잘 몰라. 왜 이렇게 서열을 나누고 왜 싸우는지도 몰라요. 남자분들 아세요? 이거 책에서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잖아.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친구들하고 싸우지 말라고 나오거든. 근데 여러분들은 맨날 어떻게 중학교 때 학교를 들어가면요 맨날 치고받고 싸워요. 진짜 왜? 내가 싸우고 싶어서 싸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야. 전체적으로 애들이 그런 경쟁 관계에 있어요. 남자들은 그냥 싸워요. 그냥 진짜 눈만 마주쳐서 싸워 진짜. 그게 이제 그런 거예요. 아무튼 근데 왜 싸우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긴 하는데 이 남자들은 알아. 근데 뭔지 모르지만 이 내면에서는 그런 게 느껴져. 내가 이 반에서 짱을 먹으면요 뭔가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해. 뭐라고 해야 되지? 예, 아무튼 좀 본능적으로 뭔가를 느껴.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대학교에서 짱을 먹으면 왠지 내가 뭔가 될 것 같은 느낌 같은 걸 느껴요. 이건 뭐라고 표현을 할지 못하겠는데 이걸 본능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왜 그런지는 몰라. 도대체. 내가 일부러 서열을 나누려고 한 게 아닌데 내 내면에서 시키는 거예요. 자꾸. 서열 나누라고 시킨다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는지 알아요? 남자들이 이제 스스로가 이해하지 못하는 본능이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눈이 돌아가요. 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예쁜 여자가 지나가자면 눈이 돌아가요. 완전히 돌아가 버려요, 눈이. 예,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남자들이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눈이 완전히 돌아가 버려요. 예. 그거는 남자들이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예. 그거는 이 예쁜 여자를 봤을 땐 이게 그러니까 왜 이런 거예요. 왜 가슴 큰 여자에 끌리는지, 왜 몸매가 호리병 같은 이런 여자에게 끌리는지, 얼굴이 예쁜 여자에게 끌리는지에 대해서는 남자들도 몰라요. 그걸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고요. 어렸을 때부터 누가 교육시켜서 그런 게 아니야. 교육은 이렇게 시키죠. 야, 성격 좋은 애 만나라고. 그쵸? 하지만 내가 끌리는 여자는 누구야? 예쁜 여자나. 예. 예. 몸매가 이렇게 가슴 크고 이렇게 딱 호리병처럼 생긴 여자. 그 여자를 갖다가 이게 남자들은 좋아하게끔 왜 그런지를 몰라요. 진짜 그거에 대해서는 이유를 몰라. 예. 남자들한테 물어봐도. 이런 걸 갖다가 본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저번 시간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해드렸겠지만, 예. 저번 시간에도 얘기해드렸지만 이 수컷들은 이 암컷을 바라볼 때 자기가 그러니까 경쟁에서 살아남으면은 많은 유전자를 퍼뜨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우리 남성의 이제 수컷의 유전자에서는 내가 서열이 높으면은 이 많은 유전자를 퍼뜨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여자에게 DNA를 퍼뜨리면은 자기가 성공한 인생이라고 믿을 거예요. 남자분들은. 이게 남성의 DNA적인 그런 생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예, 그냥 이게 인간의 본능이고요. 그러면 여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여자들은 실제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여자들은 제가 전에도 얘기해드렸다시피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예전 사회는 부족 사회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수컷이 많은 암컷을 거느리는 구조로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 여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걸 판단을 하냐면 사실 경쟁을 할 필요가 없어. 남자들은 사실 경쟁에서 살아남아야지 많은 여자들에게 유전자를 퍼뜨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유전자를 퍼뜨릴 수가 있잖아. 근데 암컷 유전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필요 없고 내가 어떤 유전자를 받을지 판단을 하기만 하면 돼. 테스트를 해가지고 내가 어떤 유전자를 받을지 우월한 유전자를 받아야지 자기는 성공한 타입이고 그래서 우월한 유전자를 가려내는 기제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자들은 이 가려내는 기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많은 분들은 그런 걸 보고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여자들이 이 남자들을 선택하는 입장인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이 여자들은, 봐요? 여러 남자들이 이렇게 이 여자에게 접근을 해오는데, 여자 입장에서는 이 남자들을 가려내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것만 보면은 사실 여자가 남자를 가려내는 거 아니야? 남자를 선택하는 입장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남자들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남자들이 오면은 그걸 가려내는 사람이니까 내가 남자를 선택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실제로 뭘 선택을 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 거 아니라 이제 기본적으로 이 부족사회 이론에 따르면 진화심리학적인 이론에 따르면 남자가 선택하는 입장이고 여자가 진짜 그 사람이 정말 우월한 유전자인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역할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이제 진화심리학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쉬워요. 예. 여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쉬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뭘 하지 말아야 될 건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 일단 남자들이 하지 말아야 될 건요. 상대방 여자를 설득하려는 행동을 하지만 않으면 돼요. 예. 상대방 여자를 설득하려는 행동을 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예. 뭔가 설득하려고 말을 길게 하는 순간요. 여러분들은 그냥 탈락이에요. 예. 여러분들 남자분들 잘 들으십시오. 남자분들도 그렇고 근데 여자분들도 그래요. 예. 자, 여러분들이 뭔가 말을 갖다가 길게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냥 상대방의 후보에서 탈락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예를 들어서 오빠 나랑 왜 만나? 그러면 아 내가 너랑 왜 만나냐면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막 길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자분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거짓말. 다른 남자들이랑 똑같구나. 아 아니야 나는 틀려. 어떤 점이 틀린데? 그건 말이지 또 어쩌고 저쩌고 설명을 해줘. 거봐 똑같잖아. 거봐 똑같잖아. 응? 여러분 뭐가 똑같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의 행동 태도가 똑같은 거죠. 예, 여자들은 이런 식으로 가려낸다는 거죠. 이걸 갖다 프레임이라고 하는 건데, 예. 자, 그리고 상대방에게 인정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걸 확인시켜야 되고, 예. 이거는 제가 프레임 설명하면서 다 누차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여자분들도 잘 들으세요. 예. 여자분들도 잘 들으세요. 예. 똑같은 거예요. 나는 상대방에게 어떤 인정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걸 확인시키려는 행동.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데이트 어땠어? 완전 좋았지? 뭐 이런 것도 물어보면 안 됩니다. 인정받으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오빠 키스 어땠어? 아 잘했어? 뭐 이런 것도 물어본다든가. 야 오빠가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요번에 막 어떤 일이 있었는데 완전히 멋있게 해결했지. 완전 오빠 멋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 완전 잘했지?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그죠? 예. 그럼 완전 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상대방을 화나지 않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행동. 그죠? 상대방의 눈치를 보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순간 그 순간 또 여러분들의 프레임은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죠? 예. 자, 그리고 다음 번은 상대방이 나를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내 인생에서 중요한 사건이고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태도. 그것은 여러분의 연애를 망치는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거부한다는 것은 되게 내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사건이고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그 사람에게 스페셜리티를 부여했다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다섯 번째,
나는 되도록이면 더 자주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예. 제가 전에도 얘기했었죠. 예. 뭔가 다른 1, 2, 3, 4번이랑 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인정받으려고 행동하는 것은 일맥상통하는 행동입니다. 예. 인정받으려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는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행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6번. 매력적인 이성이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분명히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사실 이거는 4번, 그러니까 4번과 똑같은 문제예요. 예.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요, 난 연애를 시작조차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마지막 7번, 마지막 7번. 친절한 수컷들이 결승선을 먼저 도착하기 때문에 나는 상대방에게 친절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뭐,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친절한 수컷들은 예, 상대방에게 노력만 하다가 다 까이지 실제로 결승선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예. 자, 아무튼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예. 상대방이 자신에게 접근하는 남자들 중에 선택을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접근하는 여자들은요, 자기에게 접근을 하는 남자들 중에 한 명을 선택을 할 뿐이지, 아무도 접근을 하지 않으면은 그 여자는 사실 누구도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여자분들도 좀 잘 아셔야 되는 문제인데, 여자들은, 뭐 여러분들이 지금 겪으시는 문제 그렇잖아요, 사실은. 나에게 접근하는 남자들 중에 내가 한 명을 선택을 하는 것 뿐입니다. 만약 아무도 그걸 접근을 하지 않으면요, 사실 여자들은 아무도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나약한 남성들만 막 자기에게 접근을 한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이 프로텍션 실드를 뚫지 못하고 계속 그 주변만 맴맴 도는 남자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이걸 갖다가 바로 제가 흔히들 쭉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걸. 예, 나약한 남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남자들만 접근을 한다면 또 여자분들은 그런 남자들을 다 거절을 할 테고 결과적으로는 아무도 얻어낼 수가 없이 계속 혼자 남아있게 되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선장이 돼서 여러분들이 이 여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프로텍션 실드를 뚫고 들어가서 예, 여자들의 감정을 흔들 수 있는 그런 멋있는 남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자분들도 그런 걸 바라는 거죠, 사실. 예. 그리고 쭉쟁이들이 있어요. 쭉쟁이가 뭐냐면, 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쭉쟁이가 뭐냐면, 여러분들 쌀 있잖아요, 쌀. 쌀을 갖다가 이제 딱 탈북하기 전에 이 물의 대야에다가 이렇게 담가봐요. 이렇게. 물 속에다가 이제 쌀을 갖다가 쏟아봐. 그러면은 이 알갱이가 들어있는 거는 가라앉고 그 알갱이가 들어있지 않는 속빈 쌀 알갱이들이 있거든요. 속빈 쌀 겨만 있는 거. 그런 것들은 이 물 위로 떠오르거든요. 이 물 위로 떠올라 있는 이거 갖다가 쭉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여자가 선정이면은 너무 힘들죠. 이게 사실은. 예. 그래서 나의 프로텍션 쉴드를 뚫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강인한 남자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나의 이런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내면을 보고 들어올 수 있는 이 강인한 이 거부 반응을 뚫고서 들어올 수 있는 그 남자들을 여자들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대부분 남자들이 나약해가지고 주변만 맴맴 돌고 주변만 맴맴 돌고 사실 여자들에게 제대로 된 호감도 표현 못하고 맨날 찌질대고 거절당하면 상처받고 그런 거 갖다가 응? 그런 것들을 여자들이 참아줘야 된다는 이 현실이 되게 암울한 거예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응? 남자들이 자신있게 밀고 나가고, 그 여자의 반응을 살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여자들의 반응을 무시하고 들어가가지고 내가 좋아한다는 감정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맨날 거절당할까봐 쩔쩔매고 상대방 반응이나 살피고 이런 행동을 하면 사실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예. 자,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자, 아무튼 자신감 있게 저한테 수업을 들으시는 남자분들에 한해서만 열심히 좀 해보세요. 예. 저한테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만이라도 진짜 멋있는 남자 꼭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 알려주잖아요. 여러분들이 굳이 매달리지만 않으면 돼요. 예, 예, 제가 멋진 남자들을 다 만들어서 선장으로 다 키워내겠습니다. 제가, 예.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여성들이 행복해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 여자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여자들의 감성을 치고 들어가고, 여자들을 보살펴줄 수 있는 그런 남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진짜. 응? 아시겠죠? 예.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